현대 과학의 성화인 컴퓨터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컴퓨터 시대는 우리의 앞날을 완전히 변모시킬 가능성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시대에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컴퓨터는 각계의 관심 속에 차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의 활용에 앞서서 컴퓨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활용 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컴퓨터는 만능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값이 비싼 점에서 섣불리 다루어지거나 그릇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나의 큰 주판으로 알거나 만능 기계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컴퓨터는 기계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크게 보아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하드웨어인 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기계는 인풋, 아웃풋, CPU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주어진 자료를 시키는 그대로 처리할 뿐 창조성이나 감정이 없는 한낱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카드 형태로 주어진 명령이나 자료는 먼저 카드 리더를 통해서 읽혀지는데 1분에 1500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혀진 명령에 따라 준비된 자료는 CPU에서 처리됩니다. CPU란 중앙 연산 처리 장치로서 읽혀진 명령이나 자료의 기억, 통제, 연산 및 판단과 작업 관리를 하며 이것은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PU는 인간의 두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처리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또한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번 기억된 자료는 영구히 보존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처리 과정은 무수히 많고 복잡한 신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최근에 개발된 컴퓨터는 하나의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불과 100만 분의 1초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인 프린터라 불리워지는데 CPU에서 처리된 결과가 1분 동안에 13만 6천 자의 속도로 인쇄되며 한 글자판 인쇄기도 곧 이용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쇄 부문에까지도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CPU에서 처리된 결과는 일반적으로 라인 프린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도표와 같은 특수한 그림은 이 플래터에 의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CPU에서 처리된 결과는 카드 펀치기에 의해서 카드 형태로도 보관되어집니다. 사람과 기계와의 대화의 통로 역할도 하는 이 콘솔은 이 복잡한 기계들을 움직이게 하는 중앙 사령탑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대한 자료는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에 보관해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테이프와 디스크에 보존된 각종 자료가 많이 쌓이고 제때에 보관되면 이것이 곧 정보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계산 조직의 고도한 정보 처리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불충분했던 예산의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관리의 중심 도구로 하기 위해서 예산의 현존 과목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개편된 과목 구조에 맞추어서 70년도 예산 내용을 완전히 재분류했으며 이로써 처리할 자료가 정비된 것입니다. 이번에 재분류한 예산의 기본 구조를 보면은 예산은
사업계획 측면, 비용 그리고 비용을 써서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집행책임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측면은 기능, 기본계획, 사업계획, 단위사업의 네 단계로 체계화했으며 국가활동을 그 목적에 따라 기능과 기본계획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목적과 수단 관계에서 사업계획과 단위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비용 측면에서는 경비 내용을 비도, 회계 및 재원 목별로 분류했는데 경비의 내용에 따라서 사무비, 업무비, 경상개발비, 시설비 등의 비로별로 구분했으며 또 재원 원천에 따라서 회계별로 구분하고 나가서 예산액으로 직접 표시되지 않은 것도 총망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 중심으로 비용을 직결시키면서 또한 집행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재분류된 예산 과목 구조를 정리해서 보면은 국가목표 구분을 장, 기본계획 구분을 관, 사업계획을 항, 단위사업을 세 항으로 각각 체계화했는데 이는 사업계획 측면에서 분류된 것입니다. 세 항인 단위사업은 이를 다시 비도, 회계 및 재원과 목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표시되는데 이는 비용 측면에서 분류된 것입니다. 단위사업은 예산 구조의 기본이 되는데 이것이 각 부처 내의 단위 조직과 직결,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분류한 작업 결과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예산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며 예산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미 자기 계부에 수록된 정보는 이렇게 해서 다시 사용됩니다. 컴퓨터는 까다로운 성미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일정한 전압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세심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 점검을 해야 하며 이는 곧 사람의 건강 진단과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는 기계만 갖다 두어서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리할 자료의 정비와 작업 지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컴퓨터로 처리할 문제가 결정되면 먼저 시스템 분석가에 의해서 업무의 내용이 조직적으로 분석되고 검토됩니다. 이 단계가 모두 끝나면 작업 과정의 70% 이상이 끝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처리할 과제를 조직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작업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수일 또는 수주일, 더 복잡한 것은 수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컴퓨터의 작업 지시,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작업 과정을 세밀히 단계적으로 표시하는 프로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이 프로 차트 작성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일반 민간 기업이나 행정 업무에 활용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 분석, 자료 정비,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한 예로서 예산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 업무의 컴퓨터 활용에 관한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인 전자계산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요원의 양성 그리고 현 업무를 분석해서 각종 자료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컴퓨터의 활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원의 양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산국의 컴퓨터 요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양성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테미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제기획원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 업무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예산국 컴퓨터 요원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재분류된 각종 자료를 직접 사용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증하며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의 잘못을 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가 첫 손을 보인 것은 10여 년 전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이었는데 그 당시는 단순히 대형 주판으로서 인구 동태 조사 결과를 집계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이래 한국전자계산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대한전자 등에서 대소 컴퓨터를 도입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업무의 활용 범위도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활용은 예산 업무와 같은 경상적인 업무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모형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설계나 공정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 설계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장에 있어서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 공작 기계로서 오토메이션이 되고 있으며 정밀 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의 공격 목표를 조준하는 국토방위 부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 운영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송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으며 복잡한 시내 교통 정리도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시대 또는 컴퓨터 시대라고 불리워지는 오늘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으로서 컴퓨터를 중추로 한 정보 산업 분야가 크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타임 쉐어링, 데이터 뱅크와 같은 것이 곧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서 컴퓨터는 점점 대형화하고 고성능화하고 이용하기 쉽게 끝없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